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한국의 취준생 울리는 한국의 코딩 부트캠프란 내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IT 분야로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가 한국의 코딩 부트캠프란 게 생겼는데, 즉 코딩 학원 같은 거죠. 근데 이 업체를 운영하는 게 이제 컴퓨터 회사들이죠. 그래서 컴퓨터 회사들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 놓고 취업 준비생들을 이 학원을 다니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의 하청 인력으로 데려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기사가. 근데 이 한국 신문 기사가 비판하는 게 뭐였냐면, 취업 준비생은 이 코딩 학원만 마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대기업에 들어갈 거라고 꿈을 꾸고 왔는데, 막상 이거를 끝내면 취업 준비생이 울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꿈꿔왔던 IT 업계의 대기업에 들어가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코딩 학원을 운영하는 배후에 있는 이런 컴퓨터 회사의 하청 인력으로 데려가진다. 막 그러면서 취준생이 울고 있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 부트캠프 시스템을 비판하더라고요. 신문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신문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런 신문이 나오는 신문사는 좌파적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좌파적으로 사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관점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도 이런 코딩 부트캠프들이 있어요. 코딩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딩 부트캠프 정도 하나 나온다고 미국에서도 갑자기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들어가지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든지, 혹은 좀 더 어드밴스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학교를 간 마치면 실무 경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마쳤다고 해서 바로 대기업에 가는 일이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미국인들도 처음에는 본인이 경력도 없고 실무 경력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회사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들어가요, 다들. 어딘가에 하청하는 중소기업 들어갑니다.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데 옮기고 해서 계속 좋은 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자격증 하나 땄다고 해서 대기업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하나 졸업했다고 해서 졸업장 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는 게,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사실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봐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막 학위 마친 사람이나 이제 막 부트캠프 마친 사람을 자기네 회사 핵심 인력으로 데려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신문을 볼 때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신문사는 밑도 끝도 없이 자본주의를 그냥 까대고 싶은 그냥 좌파 신문사일 뿐이에요. 실제로 건강한 이윤을 내는 회사라면 신입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충분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거를 검증한 다음에 뽑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학위 간 마치고 혹은 자격증 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일이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미국 대기업들은 경력사원을 선호합니다. 뭐 IT 회사에서 뭐 5년 이상 일했다, 이런 것들이 실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력서에 적을 때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 가보면 다 경력사원이에요. 실리콘밸리 대기업들 보면은 신입으로 대학 간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대학을 마치고 이 필드에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신입이 없는 거죠. 경력직만 뽑는 거죠.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왜 그럴까요? 이미 사회에서 이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 검증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안 된 사람은 조그만한 중소기업 들어가는 게 혹은 이제 갓 생긴 스타트업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국 신문사는 비판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코딩 부트캠프 각 나왔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전부 다 취업을 알선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심하면 공산당인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의 언론사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물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고 있는 한국의 이런 신문의 미디어의 흐름에 익숙해지면요, 미국에 와서 실패합니다.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이 이루는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끼를 펼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스스로 하는 거. 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작은 정부. 이게 미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예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시려면 한국의 좌파적인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좌파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그 좌파적인 필터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들 실패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의 정글이라고 보면 돼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글에서는 뭐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스스로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벌도 크게 안 먹히고 오로지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얻은 실무를 통해서 얻어낸 실력, 그것을 인터뷰에서 발휘할 때 인생의 다음 챕터가 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기업 들어가려면 처음에는 뭐 부트캠프든 뭐든 마친 다음에 조그만한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들어가서 몇 년 버티면서 일 배우고 또 일 잘 못해서 잘려도 보고 프로젝트 완전 말아먹어서 좌절도 해보고 좌충우돌하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고 그 어려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 어려운 인터뷰를 통과한 후에 마침내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오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명문대 뭐 석박사학위 딱 취득했다고 해서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바로 열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명문대 딱 졸업하면은 한국 대기업 뭐 무슨 대기업들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미국을 바라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실 분들은 한국의 언론의 분위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언론을 자주 읽으세요. 미국의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오는 혹은 미국의 취준생들이 자주 오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인터뷰 준비하는지를 좀 컬렉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